시작됐어요. 예. 예. 자, 27학년도 솔깃 자물쇠반 설명회입니다. 예, 저희가 자물쇠반을 이제 이번 방학 때 운영을 하는데요. 오늘 일단 전반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 관리 체계랑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 및 실적 사항과 그다음 영재학교 과학고 연간 커리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제 그 연가고 몰입반이 있거든요. 금토일에 영재학교 과학고 몰입반, 그 경시대 KMO나 영재원까지 몰입반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재원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물쇠반 시간표와 그다음에 어떤 그 관리 체계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합격생과 학부모의 실전 노하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강사 소개와 실적 사항을 좀 설명을 좀, 예,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이제 수학 팀이 있어요. 썬라이징 팀이라고 있는데, 저희 수학 선생님 네 분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맞는 수학 그 과목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찍으면서 저희 캡처 사진이에요. 보시면 되고요. 자, 방금 전에 처음에 이제 모두에 설명해 주신 장가빈 선생님. 자, 여기 이제 창의 솔비 수학 연구소 이제 소장님으로 계시고, 예전에 뭐 엠베스트, 푸르넷 에듀 하늘교육, 뭐 MSG JK 학원, 동경수학학원, 목동 스카이맨스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고, 아, 야, 이건 접니다. 심상환 선생님 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창의 설비 수학 연구소에 있고, 이력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제 김영만 선생님 마찬가지로 창의솔비수학연구소 지금 하고 계시고 똑같이 특히 이분은 이제 평촌에서 경시 쪽으로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다음 또 이제 김주혁 선생님 저희하고 또 이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네트워크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장동 선생님 계신데요. 예, 이분은 보통 이제 일산 쪽에서 의치안 쪽으로 이제 많이 그 강의를 하셨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행 심화 수업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이제 실적은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를 매년 한 15명씩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한 12명 정도, 그 다음에 전국 자사고, 전사고에서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상상고 이쪽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경시 같은 경우도 뭐 KMO나 KJMO, 그 다음에 성대경시, 이런 경시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의대나 치대, 한의대, 약대도 이제 매년 뭐 한 6명, 7명씩은 항상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재학교 합격자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고나 전사고, 예, 이쪽 학교들, 그 다음에 이제 KMO 1차나 KJMO, 그 다음에 영재원, 이렇게 저희가 합격을 계속 꾸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 실적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 그 팀의 특징을 잠깐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초등 경시부터 KMO 영재고 과학고까지 이제 그 최상위권 수학 사고력이나 이런 수업들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제를 풀지 않는다, 사고를 일어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고력이 일단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거는 수학을 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문제의 해답이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저희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논리를 확장해서 이제 이 사고력 훈련을 하는데, 이게 곧 KMO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KMO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KMO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이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KMU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KMU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입시는 결국 사고력 싸움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는 양이 아닌 질로 승부를 합니다. 예,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개념을 연결해서 논리를 확장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이 수업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학고 2차 지필 면접까지 저희는 다 끝내주는 실전 같은 훈련이 실전의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깊이가 성적의 높이입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봤자 어차피 지식은 암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암기식 공부보다 이 차근차근 개념을 다지면서 이 개념을 확장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썬라이징 팀이 가르쳐 줄 수 있고 이 솔빗 수학 연구팀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상위권을 향한 전략적 도전. 그래서 저희는 일단 1년 커리가 쭉 진행이 돼 있어요. 저희 커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사고력 중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는 이 수행평가도 지금 이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평상시의 수업도 증명형이나 서술형 문제로 논리력과 깊이가 강화돼야 되는 수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대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KMO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 터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학고를 실전 대비를 하나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카이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통 수업에는 이런 학생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초육에서 중3 학생 중에 수학에 흥미와 열정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순 암기형 학습이 아닌 이해 중심 사고력을 키우는 학생을 이런 학생이 이제 저희가 만드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이게 영가고 몰입반의 특성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푸는 아이는 많지만 사고하는 아이는 드물다.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이 솔비 수학팀에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KMO 영재고 과학고는 저희 솔비 수학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리로 사고하고 증명으로 성장하는 솔비 수학. 입시가 원하는 진짜 실력을 기르는 것이 이 솔비 수학입니다. 저희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재학교 과학부 대비 이제 몰입반 시간표예요. 금, 토, 일로 이루어져 있고,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교과 선행과 심화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 보면 오전에는 선행 심화가 돼 있고, 오후 이제 12시 반부터 6시 전까지 여기가 이제 영재학교 과학부, 뭐 경시 이런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마찬가지로 영재원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하는 이제 방학 자물쇠반 시간표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다 이제 수학 시간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특히 오후에도 5시까지 시간표가 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시간표들은 다른 과목 시간표들인데, 이거는 저희 그 전체 시간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수학 시간표예요. 예,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수학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오전에 5번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5일 수업을 하죠, 일주일에.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학생에 따라서 이제 수학 수업을 더 원하면, 그거는 이제 시간을 저희가 좀 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학만 이 자물쇠반을 듣는다 그러면, 이제 원래 원칙은 이 전 과목을 다 듣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수학을 듣고자 하는 학생은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15명 저희가 정원인데 많이 지금 차고 있어가지고 10명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좀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 수업에서 수업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 방학 때 한 달 동안 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행 심화를 좀 속도로 빠르게 나가요. 그 대신 좀 탄탄하게 이제 차근차근 해서 탄탄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수업들이 결국에는 심화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선행 학습도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행 그 자체 기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뭐 센 B나 이런 책들을 쓰면서 이 선행을 일단 나가고 그다음 이제 심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교재들 뭐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자체 심화 교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절대 빈틈 같은 건 아예 없도록 저희가 수업을 몰입해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방학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그다음 심화도 좀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자체 교재, 예, 선행은 자체 교재, 뭐, 그 다음에 쌤비나 클리닉 교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심화 교재는 A급이나 블랙라벨, 뭐, 실력 정석, 이런 책들, 일품, 이런 책들을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토일 몰입반에서 영가고 수업, 이런 수업들, 영재원, 이런 수업들은 이제 그 어머니들이 보시면 좀 아는 교재도 있겠지만, 이런 영수지나 3프로 교재, 그다음 올수지, 그다음에 창의력 센본, 예, A급 리미티드나 합격 수학 이런 책들은 시중에 이제 좋은 교재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실적을 냈던 학생들이 봤던 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자체 교재, 연가고 기출 문제나 적중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까지 저희가 다 이 교재로 학생들한테 영역별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까지 다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관리 체계 및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팀의 관리 체계는 이게 이제 어머니들 KMO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영재고 가고 관리 시스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주간 복습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정수 기하조합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영역별 15분입니다. 영역별 15분. 그래서 네 영역이니까 60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화목이나 월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 테스트는 결과를 이제 저희가 성적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서술노트 점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요. 매주 서술노트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그 서술 피드백이 또 점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쓰고 오답 노트를 쓰는 그런 매주 서술 노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 평가와 집중 상담. 저희가 보통 정기 평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니까 매주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예 종합 평가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정기 평가는 아까 말했던 15분씩 1시간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정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5문항 배웠던 그 달에 배웠던 부분을 저희가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성적표가 배부되고 학생에 따른 그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이제 브리핑 그 문서화 시켜서 이제 성적표로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원하시면 상담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는 저희가 일단 2달마다 한 번 정도는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차 KMO 1차나 아니면 영재고 대비에 목표 점수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약점 보완 방법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약점 보완 방법이 제시되면 2월 말 간담회에서 이제 그 준비 상태, 학생의 어떤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와 그다음에 향후 프로그램 학생 로드맵도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 영역이 학생마다 나왔으면 보완 특공대라 해가지고 약점 영역을 저희가 이제 그 보완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 데이터를 통해 수상에 걸림돌이 된 영역을 분석하고 예,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KMO 모의고사나 1차 대비 모의고사나 영재학교 모의고사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차후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도
매일 학생들 학습 서술 노트를 점검하고 과제 수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이 클리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주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 학습 방향도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레포트와 주간 학습지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 우수한 성적을 영재학교나 KMO 같은 고난도 수학경시대에서는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 당연히 약점을 보완해야 이제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석 레포트 주간 학습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사 저희가 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KMO 준비를 할 때 각 학생 학업 진행 사항을 이 분석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 학생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파악하고 그다음 강점도 파악을 해서 이제 맞춤형 학습 전략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주간 학습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팀의 관리에 대해서 이 심상한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영재학교 KMO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서술 첨사, 또 이제 서술 노트 검사 및 오답 체크, 뭐 전담 조교팀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영재학교 문제들을 뭐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KMO 1차 경시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KMO 준비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도 이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중학교 수학과학이 보통은 다 A보다 100점 맞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도 이제 KMO라는 경시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첨삭이 필요하다. 서술. 아까 오답 노트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답 노트 썼네, 왔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첨삭이 들어가야 되죠. 예전에 논술 첨삭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조교팀 관리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그 선행이다 그러면은 뭐 칠판 수업하고 또 이제 심하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학생마다 조금 수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1대1로 이제 많이 나가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조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체크들을 하죠. 뭐 숙제 검사라든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오답하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그 조교팀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압축을 좀 해놨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에서 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영역별 이론 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KMO나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영역별 아까 4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 이론에 대해서 KMO 1차나 영재학교 2차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영역별 이론 진도를 한 3개월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2월 부분은 그 약점 부분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테스트도 했고 학생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 학생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충하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야 합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2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5월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전 문항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MO 1차면 뭐 기출문제는 저희가 이제 미리 풀어보겠지만 뭐 유사한 문항들이나 약간의 서술형 문항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유사한 문항들을 계속 풀어보고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가 이제 거의 지금 7월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그 영재학교 아예 실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MO 2차 풀이도 이제 KMO 2차를 보는 학생은 이때부터 11월에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 2차 준비를 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를 만약에 떨어진 학생은 과학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고가 지금 8월 달에 1차를 대비 원서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출석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11월에 이제 소집 면접이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그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저희가 이제 합격자 내신반도 저희가 영재학교 과학고 재학생 수업을 지금 이제 과학고 재학생 수업도 저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합격자 반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1년 과정 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단계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 2단계 아까 2월 달에 하는 약점 공략 마무리,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약점을 분석해서 로드맵 제시, 3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전, 심화 문제, 실전 문제풀이, 4단계는 이제 진짜로 지필 시험을 보고 그다음 3차 캠프도 대비를 하고요. KM 2차 대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과학고 계획표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영재학교 2차를 떨어진 학생이 대상으로 중등 극심화, 뭐 이론 정리나 심화 문제, 그다음 과학고 기출 문제 풀이를 저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심상환 팀장님께서 뭐 A급 리미테이션이나 리미티데이션, 뭐 합격 수학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발췌를 해서 문제를 풀고 노트에 또 정리하는 저희만의 어떤 그 관리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김영만 그 경시팀장님께서 또 해차당한 10문항 정도 풀이를 하고 워크북까지 해서 이 기하 조합 쪽에 또 강화를 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학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관리 체계는 이제 요거는 저희가 그 어찌 보면 그 주차별 그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뭐 5월 달에 시작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스텝 1, 2, 3, 4 똑같아요. 근데 그 영역별 로드맵, 그러니까 이게 강의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5월에서 8월 달까지는 4.5점 기초 이론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KM으로 보면 5, 6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영재고도 2차 대비, 2차 대비 문제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9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 12월, 2월에는 이제 기출을 합니다. 기출. 그러니까 기출은 5월하고 12월까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과 필수 문항을 2월 달까지 해요. 그 약점 공략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 이렇게 하면요, 4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수업을 하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역별 로드맵입니다. 어머니들 보시면 뭐 정수론 쭉 진행을 해요. 그리고 6월에 마지막 주에 정기평가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합니다. 대수정수 기하조와 6월, 7월, 그 다음에 8월까지 하고 그 다음 9월, 11월, 12월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이널이에요. 파이널도 저희가 A와 B로 나눠서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B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예. 저희 이제 타학원하고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보통 선행심화 수업 같은 경우는 개별 맞춤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대형 판서 수업과도 차별화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다 과학고 재학생 수업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증이 일단 된 선생님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판서 수업은 전달력에서 문제가 많고요. 학생들이 또 그 수업을 계속 이렇게 일방적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개별 맞춤을 하더라도 저희는 타학원하고 이런 차이점, 그러니까 사고력 수업의 진행, 그 다음에 선행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하고 절대로 빵꾸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관리 부분도 개인별 학습 계획을 또 짜줄 수가 있고요. 공부 방향도 저희가 잡아줍니다.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하실 때 구멍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뭐 기하 부분이 구멍이 생기면 바로 피드백을 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과 밀착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이 예, 성적도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보통 개인과외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보다 강사로서 역량은 많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개인과외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에 그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저희 정원은 이제 6명, 7명, 6명, 7명인데 그 정도 학생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학생들마다 이제 맞춤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학생이 좀이라도 많아지면 이 조교 선생님이 좀 더 관리 체계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증된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타학원하고는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과의 차별점. 이제 소수 정예를 어머니 찾는 이유가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잡게 한 것인데, 자기주도 시스템은요, 학원이 선생님이나 학원 프로그램 맞추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약점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게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그런 학원하고 또 차이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개념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 심화까지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한테 어떤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마다 다른 학습 상태와 성향을 파악해서 선생님이 학생에 맞춰서 뭐 진도 속도나 난이도나 교재나 학습자를 제공을 해줘서 수업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선행심화부터 이 경시나 이 창의수학, 그 다음에 영재, 과고, 입시까지 다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소형 판서 수업과도 당연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서 수업이나 클리닉하는 소형 판서 수업 학원은 이제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강사들의. 그 다음에 그 거기 분들이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각각 이렇게 다르면 그 학생들이 맞는 수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검증이 된 학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학생을 이 내신부터 이 일반고를 가더라도 수능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기출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뭐 서울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수업한 학생들도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서울비대에서도 이번에 경기영재학교 준비도 제가 이제 해줬고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 일단은 역량은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그래도 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서울영재학교를 보낸 학생을 예를 들면요. 그 학생은 원래 가고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를 하기 전에 서울영재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떨어지든 붙든 일단 한번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보자 했는데 그 학생이 일단 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학생은 KMO에서 상위를 받지 못했고요. 가업도 상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서울영재학을 합격을 했느냐? 그 학생은 일단 꾸준하게 준비를 해온 학생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심화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무척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프로그램하고 잘 연계가 돼서 합격을 시켰는데, 일단 서울영재학교는 2단계 1교시가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라 해서 24문항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영수 가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수능 형태처럼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있고, 뭐,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수학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영재학교 2단계 2교시 문제가 창의력 문제결력 검사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 과학만 출제가 되고 8문항 110점을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가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죠. 근데 참고로 저희는 기출문제가 다 저희는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5년까지 기출문제가 다 있고 저희가 풀이를 다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유사 문제, 학교별 유사 문제도 저희가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도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창의적 해결력 검사 원 문제입니다. 수학과학이 진행이 됩니다. 수학과학 8문항 110점. 그 다음에 2는 당연히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4문항 110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끼 문제들이 많고 문제당 다 서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을 잘하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100점 맞는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한 60점, 50점, 60점, 한 60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정답률을 확보를 하려면 거의 80점 정도 나와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야지 학생이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거든요.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 6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한 7, 8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키우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돼요. 선행심화도 마찬가지고 이 창의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작년에 서울영재고 합격한 학생은 뭐 물론 수상을 못했죠. KMO의 상을 못 받았고 과학도 상을 못 받았지만 그 학생이 꾸준하게 심화를 해왔고 그런 어떤 결과가 이제 합격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KMO 이런 거에서도 꼭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 서술을 잘할 수 있느냐 이 서술형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영재학교 문제 자체도 다 서술형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 사고력 공부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요. 2차 함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고력 문제예요. 2차 함수 문제 소재는 썼지만 문제들은 다 사고력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유사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뤄보면 충분히 학생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관리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이렇게 문제들이 상당히 다 서술형 형태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평은 이제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어렵지는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인데 문제들이 다 심화 문제나 뭐 경시형, 융합형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문제 하나가 그 올해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시험 봤잖아요. 토요일 날 준비한 학생들 문제 풀어주면서 보니까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A4 앞뒤로 뭐 거의 한 장이 넘어요. 문제만. 그럼 학생들이 독해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경경제고 시험 본 학생들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사고력이 중요하다. 한가형은 상당히 난이도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KMO 대비 1차 대비까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적화 문제나 창의사고력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5개 학교 대전, 대구, 인천, 세종, 광주는 죄송합니다. 이제 공동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수직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 중등 심화, 그 다음에 영역별 창의 경시 문제, 그다음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총평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별을 이제 보시면 뭐 대수정수, 기하조합, 문제기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강의 계획서도 어머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다 토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저희가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대수정수, 기하조합에다가 창의 수학이라 해가지고 문제 해결 전략까지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과학고 분석은 우리 이제 영재 팀장님, 심상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인데요. 이제 전형 형태는 면담실이 총 4개가 있고 2대1 면담. 그래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한 분씩 모셔가지고 학생 한 명 데리고 30분 정도로 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 면담이라는 건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그다음에 생기부 위주로 이제 관련된 면접이죠. 그래서 특징은 뭐 생기부 세트, 봉사활동, 독서 관련 당연한 거고요. 자소서, 수과학 탐구 또 이제 자소서와 이제 유관한 내용에 한해서 고등 내용을 조금 질문을 하는 면담관도 있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보통은 중등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자,
요거는 뭐 댓글 자소서에서 이제 60% 이상 나왔다. 생기부 20%다. 그래서 80% 정도는 저희가 다 아는 거고 나머지가 뭐 인성 기타, 수거학 쪽은 고등부도 살짝 질문이 있었다. 그다음 생활기록부 기반에서는 뭐 봉사활동, 교과 세트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기반은 일단 예를 들 겁니다. 만약에 제트 기류에 대한 내가 자소서를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이제 캐묻는 거죠. 거기서 자소서에 쓴 단어들, 그러니까 어휘죠. 그런 뜻도 물어보고 정의도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RSA 암호에 관련된 자소서를 썼다. 그 소수가 뭐냐? 진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거기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또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외의 것들 뭐 갑자기 이제 수학에서 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이건 뭐 정답은 없거든요. 그 학생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좀 자신 있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 밑에서도 이제 과학에 관련된, 인성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한성과학고 출석 면담도 비슷비슷하죠. 2대1 면담이고요. 여기의 특징은 꼬리 질문이 많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판에서 또 하나 꼬리 탁 해서 또 묻고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많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자소서하고 생기부가 한 50% 정도. 아까 세종은 한 80% 정도 됐었죠. 그다음 과학 수학에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긴 비슷합니다. 봉사활동, 교과 세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도 비슷하죠. 내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걸 기반으로 자소서를 썼는데 뭐 정의를 말하세요. 뭐 증명 방법 말하세요. 그래서 너 뭐 얻었냐 뭐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이건. 그다음 그 외에 뭐 이차함수가 무엇이냐, 뭐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늘 무리수냐, 뭐 이거는 사실상 중학교 과정 내에서 다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 또 이제 과학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게 소집 면접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올해는 세종과고와 한성과고 둘 다 11월 22일이 소집 면접일이고요. 일단 출석 면담에서 이제 합격을 받아야지 이제 소집 면접을 갈 수 있고요. 이제 출석 면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소서와 생기부 위주의 이제 면접이라면 소집 면접은 이제 사실상 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창의사고 1번, 2번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 나오고 문제 푸는데 보통 한 2, 30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면접관 앞에서 자기가 구술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과학 관련된 거, 아까 수학도 있었고요. 그 다음 한성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하나, 뭐 과학 영역에서 세 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재원에 관련된 분석 내용인데요. 자, 영재원이 왜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잠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자료를 뽑아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한마디로 특목고에 대한 목표는 첫 번째가 영재 학교입니다. 과학고.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느냐?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뭐 고려대나 연세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영재학교 나와서 의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난 초등학교, 많으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해서 영재원에서 이제 스펙을 쌓죠. 여기서 더 되면 이제 특목 중학교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영재원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 들어갈 때 자소서에는 내가 영재원 어디 나왔다라는 말은 못 씁니다. 하지만 영재원에서 했던 교육 기회나 체험 기회라고 하죠. 이런 어떤 실험에 대한 거를 자소서에 녹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작년 연세대학교 영재원 시험 문제입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초등학교 수준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만. 네. 제가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어머니들. 이 문제 보시면 3번 같은 문제는, 1번은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 문제가 나왔고요. 3번은 함수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는 영재수학의 지름길이라는 책도 그렇고, 대수 분야를 공부하면 3번 같은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1, 2번 조건이 주어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함수값처럼 돼 있죠. 이걸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그냥 약수와 배수 문제예요. 72의 배수니까 8 곱하기 9의 배수 판별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배열의 개수인데 이게 부정반영식 문제입니다. 정수론이죠, 정수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도 이제 개수 구하는 거고, 이거는 뭐 꼭 그 0, 1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6번도 부정반영식 문제입니다. 근데 조건은 소수 BQ죠. 그럼 저희가 하는 그 교재들이 있잖아요. 뭐 3프로 교재나 영재수학 지름길 이런 책들을 공부를 하면 이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부정반영식 문제입니다. 그 합차 공식 인수분해 가지고 하는 8번은 이제 그냥 단순한 그 대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기출입니다. 뒤에 문제가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학생들이 복원한 걸 토대로 저희가 올려놓은 건데 문제 수준을 보시면 연세대를 합격하려면 당연히 KGMO나 KMO 1차 준비를 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는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원 준비 수업이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수학으로만 서울대, 연세대, 서울교대 한 15명 이상을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업을 잘 한번 이제 구성을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면접의 질문 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학생이 자소서 항목 중에서 몇 가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못 쓴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뭐 단점에 대해서 적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소서에서 작성한 수학자, 과학자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를 들자면 내가 저는 이제 뉴턴을 좋아합니다 했는데 뉴턴이 세운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에서 내가 흥미를 느껴서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뉴턴이 과학자냐 수학자냐, 그 뉴턴이 살았던 배경이 뭐가 이런 것도 이제 질문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뭐냐면 최근에 본 흥미로운 현상이 있을까요? 또 우리 학교가 서울대학교가 왜 학생을 뽑아야만 되냐?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회사에서도 이런 질문하죠. 탐구 활동 하는데 자소서에 쓰인 탐구 활동 했는데 거기서 이제 힘들었던 점 뭐 이런 거. 현재 수학과학 진도는 어딜 나가고 있느냐? 이걸 또 고지고대로 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현재 진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보통 영재교육원 들어가는 학생들 보통 뭐 중3이라든가 고1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재원에 합격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너 뭐 배우려고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다음 뭐 좋아하는 분야는 뭐 이런 질문 드립니다. 그다음 연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와는 다르게 1번, 2번 내용을 보시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 내용을 물어봐요. 이건 사실상 초등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연세대학교 문제도 보셨겠지만 그 수열 같은 그 내용은 물론 3프로 올림피아드 같은 책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사실상 A1, A2 해가지고 그런 기본어는 안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뭐 장단점 얘기하세요.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 5번, 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뭐 이런 것들 참 일반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건 1번, 2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교대는 이제 제시문을 줘요. 뭐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사망자와 출생자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거, 그래프 분석하는 거를 학생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좋아하는 책에서 발견한 수학적 관심은 무엇인가? 뭐 이거는 상상고에서도 이제 매년 나오는 얘기긴 한데 뭐 이런 것들.
뭐 경시대회 본 적이 있는 거 그냥 봤다고 하면 됩니다. 뭐 성대 경시 이런 거 봤다고 하면 돼요. 5번 현재 수학진도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 진짜로 말씀드리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온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뭐 에세이 작성을 한번 해보고 뭐 제시된 카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고 그다음 뭐 리더십 질문, 뭐 인성평가 이런 질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가야 하는 이유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어요. 영재원 할 때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가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 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대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의대를 맡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재수하면서 의대 들어가는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영재학교 과학고를 나오면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더 크게는 뭐 우리나라의 뭐 과학의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저는 이제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합격생과 학부모의 실전 노하우. 그러니까는 저희가 합격생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열 몇 명씩 영재학교 보내고 과학고도 이제 수십 명씩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합격생에 관련된 그 자료가 저희한테 쌓여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저희한테 이제 맡기신 학부모님들은 또 이제 어떤 노력을 했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그 상담하시러 오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솔빗 학원에서 이제 하면서 영재학교 과학부, 전사고 이런 쪽으로도 이제 하고요. 또 이제 금토일에 집중반, 몰입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학 프로그램 들어갔고요. 방학 때 4주간에 걸쳐서 월화수목금에 수학이 더 이제 보충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하셔가지고 방학이 끝나면 좀 더 우리 아이가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다 커리큘럼도 짜놨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 많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몰입반 같은 경우도 금토일 몰입반이 있고, 그다음에 자물쇠반이 있으니까 이번 방학 때 선행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요. 그걸 토대로 이제 심화 과정을 저희가 밟아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연가고 몰입반 같은 경우도 주중에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게 꼭 되는 게 아니고, 이 몰입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수학을 하는 그런 좀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합격을 저희는 많이 시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한다 그래서 바로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하우가 많이 있고 기출문제나 또 자료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철저한 관리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 방안과 더불어서 수업을 해서 학생이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해나가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번에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가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한번 맡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